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신장내분비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정화라고 합니다. 오늘 톡투유 마지막 강좌인 비만과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0분 동안 진행할 제 강의 목록이고요. 간단히 눈으로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태고로 사실 인간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시간이 있었을까요? 불과 이렇게 구석기 시대부터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간은 항상 먹을 게 부족한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도시락에 달걀 후라이 하나만 넣어가도 최고급 도시락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먹는 게 부족한 시절을 겪어낸 우리 인류는 이제 초과 에너지분을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 그런 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진화를 거스르기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002년에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비만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제목처럼 비만이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증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국내 주요 3대 사인을 보시면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비만과 관계가 있고 국내에서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외래에 앉아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남자분들이 많으신데 분명히 누가 봐도 비만인데 나는 내 체중에 만족한다. 내가 뭐 다시 결혼할 것도 아니고 내가 뭐하러 살을 빼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다이어트는 젊은 여자들만 관심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요거가 아마 버스에서 많이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작년에 서울시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예방하라고 광고를 많이 붙이고 다녔는데,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비만 중에서도 특히 복부 비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여자는 허리둘레 33인치, 남자는 35인치 이상인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거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에 우리는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국민건강지표를 살펴보시면 근 10년간 비만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이 모두 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얘네가 다 암이나 뇌혈관 질환,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만하고 대사증후군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자꾸 대사증후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학계에서 알려진 비만에서의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총의 변화가 생기고 전신이 염증 반응인 상태가 유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로 이어지게 되고요. 비만 자체가 유리지방산을 증가시키고 혈압 조절을 방해하면서 고지질과 고혈압까지 발생하면서 이렇게 대사증후군의 일련의 패밀리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비만이 당뇨나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다양한 질환들도 다 비만이랑 관계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리지방산이 증가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면서 각종 간질환, 지방간 간경화, 그 다음에 기도 내에 연부 조직이 증가되면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특히 살찐 사람들이 보면 잘 때 코 고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단순히 체중 부하만 느는 게 아니라 몸 안의 염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골관절염도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강 내 압력이 높아지면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식도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질환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희의료원에서는 작년 5월에 비만센터, 여기 사진에 보이실 텐데요. 한방병원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저희 센터 치료 목적은 에너지 대사를 회복해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되찾자라는 명목하에 시작을 하였고요. 치료 방법은 보시면 뭐 한약이라든지 침, 약침, 그 다음에 집중 관리를 요하시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 입원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특징적인 치료라고 하면 장해독요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장해독요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프리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 뭐 장내미생물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상 성인들은 우리 몸에서 2kg의 미생물을 다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2kg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특히 이제 우리 몸에서 거의 80%가 장에서 살고 있고 장에서도 특히 대장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보통 세균이라고 하면 되게 안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이 세균들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도와주고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소화시킬 수 없는 음식물까지도 대사를 시켜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좋은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애들이 있으면 항상 나쁜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슬프게도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유익균은 줄어들게 되고 안 좋은 역할을 하는 유해균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해균들이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장내생물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표적인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두 마리 쥐가 있습니다. 정상 체중인 쥐가 있고 뚱뚱한 쥐가 있어요. 그럼 각각에서 장내미생물 균총을 추출해서 정상인 쥐들한테 심어줬더니 날씬한 애 거 받은 애는 계속 날씬한데 뚱뚱한 애 거 받은 애는 얘가 뚱뚱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 주변에 쟤랑 나랑 똑같이 먹는데 왠지 나만 살찌는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있잖아요. 그 현상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 입으로 들어가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음식물들이 들어와서 장내미생물에 의해서 얼마나 대사되고 배설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서도 마찬가지로 장내미생물 연구를 활발히 하였는데 보시면 이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환자들이나 이 건강인에서 나오는 균의 종류도 다를 뿐더러 다양성도 많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센터에서 하는 장해독요법을 실시한 결과 건강인에서 나오는 장내 미생물 균총은 늘려주고 다양성도 같이 증가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바꿔 말하면 사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요요거든요. 근데 이 장해독요법을 하고 나면 장내 미생물 균총이 아예 바뀌면서 체중 감량 후에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간단하게 저희 센터에서 치료하셨던 환자분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열흘 동안 입원 치료를 하셨고요. 체중은 약 4.4kg 빠지셨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허리둘레 변화였습니다. 허리둘레가 약 8cm 정도로 많이 쭈셨고 더불어 환자분이 이분은 본인이 자기 지방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복부 CT까지 같이 촬영한 바 있습니다. 촬영했더니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모두 감소하였는데 특히 내장지방이 대사증후군의 위험률 지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셨고요. 환자분 당뇨도 있으셨는데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모두 다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셨고 더불어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뚱뚱한 게 부의 상징이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오히려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먹는 게 너무 구하기가 쉬워지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이어트가 젊은 여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단순히 체중만 줄이는 게 아니라 대사증후군 관련 지표 개선을 함으로써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남은 인생을 보다 건강하고 젊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비만과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 마시고 내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